친구에게 단 한 가지만 숨겨라. 죽을 때까지 내 편 된다. 정약용.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죽은 것도 아니다. 멀리 이민을 간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와의 대화창이 조용해진다. 예전에는 카톡을 보내면 바로 답이 왔다. 이모티콘도 주고받고 쓸데없는 농담도 하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읽음 표시만 남는다. 전화를 걸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끊긴다. 약속을 잡으면 이번 주는 좀 바빠서 가 몇 번이고 반복된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는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속으로 중얼거리게 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느 순간 선을 넘는 말을 했던 걸까? 그때 그 농담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내 솔직함이 사실은 칼처럼 그 친구의 마음을 베어버린 건 아니었나?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왜 저 친구는 내 전화에 더 이상 반가워하지 않을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난 세월 잃어버린 친구들을 한 명씩 마음속에서 다시 불러내 보려고 한다. 200년 전 한 사내가 외로운 유배지에서 붓을 들었다. 친구도 가족도 곁에 없던 강진의 작은 초가집. 밤이면 바람밖에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조심스레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그 편지에는 뜻밖의 구절이 있었다. 벗을 사귐에 반드시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우리는 보통 친구라면 무조건 솔직해야 한다고 배운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가깝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들을 그대로 내뱉곤 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솔직함도 때가 있고 솔직함도 과하면 상처가 된다. 정직보다 더 큰 미덕은 절제이며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은 숨김일 때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멈칫하게 된다. 숨기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선생은 18년의 고독 끝에서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은 강철이 아니라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편지를 열어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관계들의 비밀을 다시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그 비밀의 시작은 바로 솔직함은 언제나 선산이 아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다. 친구에게는 솔직해야 한다고. 가슴 속에 있는 말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그게 진짜 우정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솔직함도 종류가 있고 솔직함도 무게가 있다는 것을. 어떤 솔직함은 서로를 살리고 어떤 솔직함은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린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솔직함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약용 선생은 말한다. 숨긴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숨긴다는 것은 때로는 지켜주는 것이다. 말을 삼킨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배려이다. 우정이란
모든 걸 쏟아내는 사이가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이이며 알면서도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사이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다. 하루쯤은 울고 싶고 어떤 날은 세상이 버거워 등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듯 무겁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한 사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가서 털어놓는다. 처음엔 괜찮다. 친구는 들어준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그래 하며 공감해준다. 하지만 이것이 한 번, 두 번, 10번 반복된다면 그때부터 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다. 나의 하소연이 어느 순간 친구의 하루를 잠식하고 그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그의 마음을 지치게 한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어떤 친구의 이름만 뜨면 또 힘든 이야기겠지 하고 무거워지는 그 느낌, 받고 싶지 않은 전화, 읽기 싫어진 메시지, 그 마음, 그 감각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가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른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짐이 무겁다. 당연히 들어줄 때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짐을 매번 친구 등 위에 올려두는 순간 그 사람은 언젠가 조용히 여러분에게서 멀어진다. 요즘 사람들의 관계는 대부분 스마트폰 안에서 이어진다. 대화방 안에는 늘 새로운 이모티콘이 떠다니고 누군가는 출근길 사진을 올리고 누군가는 아이 사진을 보내며 웃는다. 하지만 그 안에도 보이지 않는 피로가 쌓인다. 민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직장을 잃은 후 그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곳이 있었다. 바로 10년지기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하소연했다. 요즘 세상은 미쳤어. 면접을 봐도 다 떨어져.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처음엔 친구들이 위로했다. 괜찮아. 다시 기회 올 거야. 우린 내 편이야. 하지만 그 메시지가 일주일, 한 달, 석 달을 넘기자 단톡방에는 점점 침묵이 늘어갔다. 답장이 하루씩 늦어지고 읽음 표시만 남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민수는 깨달았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프로필 사진 아래 작은 글이 떠올랐다. 이곳에서도 내가 혼자인가? 그때 민수는 자신에게 묻는다. 혹시 내가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 오래 붙잡아 두며 계속 내 어둠만 쏟아낸 건 아니었을까? 여러분의 대화방에는 이러한 민수가 있는가? 혹은 그 민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은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자랑하고 싶다. 손주가 상을 받았을 때, 새 집을 마련했을 때, 직장에서 인정받았을 때, 그 기쁨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사람이 친구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간다. 요즘 너무 잘 풀려. 말하는 순간은 시원하다. 내 삶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고 그 성취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친구의 상황은 어떠한가? 혹시 그 친구의 아들은 취업을 준비하며 매일 밤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시 그 친구는 당장 내일 낼 병원비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을 수도 있다. 혹시 여행은커녕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온 힘을 쓰고 있을 수도 있다. 겉으로는 축하해준다. 와, 좋겠다.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마음속엔 조용한 한숨이 깃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연락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보색의 높고 낮음을 만들지 마라. 우정은 동등함에 있다. 한쪽이 계속 위에 서는 순간 관계는 기울어지고 마음은 멀어진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말을 할수록 멀어지는 사람, 말을 할수록 더 가까워지는 사람. 우리 동네에 A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다. 모임에 나오면 늘 가장 먼저 입을 연다. 우리 딸이 이번에 큰 상을 받았어. 지난달엔 해외에서 강의를 하고 왔지. 요즘은 투자도 잘 돼서 아주 바빠. 말투는 은근했고 표정은 여유로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길어질수록 자리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모두가 한 번쯤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 둘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A 선생은 말했다. 요즘 다들 바쁘네. 연락을 해도 잘들 답이 없어. 그는 몰랐다. 친구들이 바쁜 것이 아니라 비교당하는데 지쳐 조용히 멀어진다는 것을. 반면에 B 선생이라는 분이 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자녀들도 모두 제 길을 잘 걷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별거 없어.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지. 그리고 늘 상대의 이야기를 더 오래 들어준다. 남의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해준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초라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결국 찾아간다. 그들 곁에 있으면 나가 편안해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가까운가? 말수가 많아질수록 주변이 멀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을 아낄수록 주변이 더 가까워지는 사람인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더 잘 보게 된다. 예전엔 몰랐던 부분들, 조금씩 느려진 걸음,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들, 표정 속에 숨어있는 피로까지.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요즘 살 많이 빠졌네. 괜찮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는 이것이 걱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엔 작고 날카로운 칼이 한 번씩 스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몸이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것을, 자신의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밤마다 스스로를 탓하며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친구는 세상에서 가장 편해야 할 관계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약점을 반복해서 지적당한다면 사람은 그곳을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라 느끼지 못한다. 며칠 전 어떤 분이 조용히 말했다. 모임에 나가기 싫어졌어.
만날 때마다 내 부족함만 확인받는 느낌이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덫의 허물은 가슴에 묻어라. 말하는 순간 칼이 된다. 진짜 친구는 약점을 들춘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왜 멀어질까? 정말 바빠서일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일까? 아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싫어서가 아니라 불편해서 멀어진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지치게 했을 수도 있다. 우리의 솔직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베었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자랑이 친구의 하루를 무겁게 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충고가 친구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을 수도 있다. 친구는 원래 쉬운 관계여야 한다.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떠났을까?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서 자신이 더 나빠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작아지는 곳, 부끄러워지는 곳,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곳을 피한다. 그러니 떠난 것이 잘못이 아니다. 당신도 그 사람도 그저 서로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멀어진 것일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편안해지는가? 아니면 지쳐가는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친구를 만나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3가지 마음가짐이다. 첫 번째 질문. 오늘 나는 하소연만 늘어놓지 않을까? 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면, 내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굳이 그날 친구를 붙잡지 않아도 된다. 하루 미루고 내가 조금 가벼워진 뒤 만나도 늦지 않다. 두 번째 질문. 오늘 나는 자랑만 늘어놓지 않을까? 말은 하고 싶은 만큼 나오지만 그 말이 친구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만들지는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묻는다. 지금 이 말이 나를 높이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친구에게 기쁨이 될 말인지. 세 번째 질문. 오늘 나는 친구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을까? 친구의 얼굴, 걸음걸이, 표정 속 변화를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 내가 그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드러내는 사람인지. 이 질문 하나가 관계의 수명을 바꾼다. 이 3가지 질문은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좋은 사람이 된 뒤에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구를 만나면 우리는 대화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언가 멋진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좋은 조언을 해야 할 것만 같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정반대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깊은 우정을 만든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이 있다. 첫 번째, 말하기 40%, 듣기 60%. 대부분의 사람은 듣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문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은 어땠어? 이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한다. 두 번째, 칭찬을 아끼지 말라. 작은 칭찬 하나가 친구의 하루를 환하게 만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멋지다. 너니까 해낼 수 있었던 거야. 진심 어린 한 문장이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준다. 세 번째, 침묵할 용기. 같은 말을 세 번 해도 처음 듣는 척, 작은 실수도 모른 척 넘겨주는 것. 이것이 진짜 배려다. 말하지 않는 순간이 말보다 더 따뜻할 때가 있다. 우정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침묵과 경청 그리고 작은 칭찬이 두 사람 사이를 오래도록 붙잡아준다.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조용해지는 그 순간이 있다.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시간. 그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오늘 나는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었는가? 친구가 나와의 만남에서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졌는지, 오늘 나는 친구를 편하게 해주었는가? 내 말투, 내 표정, 내 태도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는지, 오늘 나는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의도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지는 않았는지. 우정은 거창한 약속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성찰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한 번의 성찰이 다음 만남을 더 좋게 만들고 그 다음도 더 깊게 만든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다. 늙어서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다.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우리의 마지막을 지켜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친구는 남는다. 나를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기억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흔들릴 때 옆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 서 있다. 젊음도, 열정도, 명예도 서서히 뒤로 물러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 바로 친구다. 50년, 60년을 함께 걸어온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해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 정약용 선생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다. 우정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는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침묵의 순간까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편안함을 느낄 때 그곳에 머문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웃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 요즘 연락이 뜸해진 그 친구, 전화할까 말까 망설였던 그 이름, 지금 전화를 걸어라. 하지만 하소연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자랑이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
지적이 아니라 만나서 반가웠어. 우정은 거창한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배려, 작은 절제, 그리고 한마디의 따뜻함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좋은 친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다.